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포 탐욕 지수 7가지 지표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미 배당일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 자료를 매달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썼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도는 잘 하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 그리고 이건 좀 반대의 경우일 수 있겠지만 욕심냈다가 큰 코 다치신 분, 아니면 욕심 안 내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 Fear and Greed Index를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fear가 두려움이 높을 때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보다 좀 더 낮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제한되지 않은 그런 탐욕이 가득할 때는 적정 가치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greed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fear인데요. 제가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즉 점수가 낮으면 fear가 가득할 때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가 되니까 매수해야 한다. 이게 꼭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점수가 높으면은 greed가 가득할 때는 적정가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여기 나온 대로죠. 그렇다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매수를 안 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이 Fear and Greed 지수에는 7가지의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을 고려해서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켓 모멘텀이라고 해서 S&P 500 지수 125일 이동 평균값을 반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 즉 뉴욕 증권거래소 52주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 주식수를 반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put and call options, 즉 지난 5일 거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ut 옵션, call 옵션을 했는지도 반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safe haven demand, 즉 지난 20일 거래 기간 동안 국채 대비 주식 수익률도 반영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스탁 프라이스 브리드,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마켓 볼러틸리티, 즉 이 변동 지수, 빅스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빅스에 대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가도 반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크 반드 디맨드, 즉 채권에 대해서 투기 등급, 투자 등급 관련해서 수익률도 반영을 합니다. 즉 이렇게 7가지를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음으로 S&P 500과 공포 탐욕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그래프가 S&P 500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변동이 심한 주파수처럼 되어 있는 게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확실히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이 탐욕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요. 2018년도 10월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리드로 50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2018년도 후반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50 이하에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거의 바닥에 가까웠는데 2019년에는 S&P 500이 거의 20% 후반대, 30% 초반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50 이하에서 지수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수가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2020년 1월 시작할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지수를,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 정도에는 거의 0점에 가까운 익스트림 피어에 가까운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작년 1월 2일에는 이 지수가 97까지 올라갔고요. 3월 12일에는 이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운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월 2일만 봐도 하루 전에는 93이었고 한 달 전에는 63이었어요. 이걸 봤을 때 한 달 동안 꾸준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탐욕 지수가 상승함을 볼 수 있고요. 3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4였고 일주일 전에 9였습니다. 즉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이때가 어땠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플러스일 때, 빨간색이 마이너스일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일까지는 떨어지는 날도 있었지만 확실히 올라가는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포의 7일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중간에 하루라도 오른 날이 없었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날 하루 올라서 이제 끝났나 싶은데 그 다음날 전날 오른 만큼 빠지고 다시 올라가길래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3일 연속 빠지고 하루 오르나 싶더니 이틀 연속 빠지고 자,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10개월 전 3월 12일 기억나시나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일간의 공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3번의 희망 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떨어지는 이 3월 12일. 자, 이때는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험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3월 23일까지 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상황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라에서 돈을 풀거나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셧다운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세하지만 공포지수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고요. 3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거의 맞춰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제가 1월 8일 장 마감 후에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70으로 어제보다는 4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는 거의 20 정도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그리드 점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는 더 익스트림 그리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를 고려하고 있기에 앞서 말한 3가지 유형이라면은 참고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와 오늘은 전혀 매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저는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쉬는 동안에 제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빌린 돈들을 갚으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배당일기를 통해서 이 매달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